안녕하세요.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전기차 관련주가 여전히 조용한 상황입니다. 테슬라는 아직까지 괄목할 만한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고 있으며 국내 배터리 3사 역시 조용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여전히 자동차 수요는 견조한 상황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때문에 얼핏 불황인 것처럼 보이지만 엄청난 자동차 시장의 호황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자동차 관련 제철 기업은 꾸준한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좀처럼 스프레드 확대가 쉽지 않기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소제철 기업은 약간 결이 다릅니다. 이를 토대로 오늘은 TCC 스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TCC 스틸이 어떤 일을 하는 기업인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업이 요즘 트렌드와 어떤 연관성이 있으며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알아봐야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된 사업보고서를 살펴보면 TCC 스틸의 주 업무는 전기 주석 도금 강판, 전해 크롬산 처리 강판, 전기동 도금 강판, 전기 니켈 도금 강판 등 도금 관련 산업이 주업입니다. 통상 제철 기업은 제선, 제강, 압연 단계로 나눠집니다. 다만 제강을 통해 관련 제품을 생산했을지라도 최종 고객사에게 공급하기 위해선 또 한 번의 가공 처리가 필요합니다. 이 가공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 TCC 스틸이고 따라서 보다 높은 마진율을 가져갈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포스코와 현대제철도 도금 처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두 기업은 수십 종의 철강 제품 그리고 샘물 생산 등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철광석, 철스크랩 등 원재료도 상당량 수입해서 직접 대한민국의 철강 제품 생산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대규모 일처리 방식은 엄청난 이익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지지부진하게 묶여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발이 묶인 상태고 친환경 제철소 조성에 큰 지출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즉 성장하기 힘든 시점을 거치고 있다는 말이죠. 다만 중소제철 관련 기업은 보다 유연한 경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리한 측면이 다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TCC 스틸의 제품들이 어떻게 요즘 트렌드와 나름 어울리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일단 TCC의 기존 사업이던 표면 처리 강판은 글로벌 경기에 크게 연동됩니다. 현재 전 세계 시장의 공급 둔화는 결코 수요 부족의 문제가 아닌 공급 유통의 문제입니다. 즉 공급이 되면 될수록 관련 매출은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TCC 스틸이 취급하고 있는 표면 처리 강판은 경쟁자가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전기 니켈 도금 강판은 전기차 시대에 매우 적합한 제품입니다. 이 기술을 활용해 원통형 배터리 포장재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를 배터리 기업에게 납품하고 있습니다. 1분기까지 관련 제품의 매출은 900억 원에서 1000억 원 수준이었으나 2분기부터 전기차 수요 및 배터리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만큼 전기 니켈 도금 강판의 실적 또한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023년부터 셀 포장재 사업에 대한 증설 라인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입니다. TCC 스틸의 연간 생산 캐파는 43만 5천 톤인데 이 가운데 20% 수준이 니켈 도금 강판 생산에 사용됩니다. 이어 니켈 도금 강판 수요 확대에 따라 포항 공장에 760억 원을 투자해 관련 설비를 증설하고 있으며 이는 2023년 6월부터 순차적으로 가동될 예정입니다. 통상 주가는 선제적으로 움직입니다. 이는 TCC 스틸의 주가 상승은 내년 6월 니켈 도금 강판에 대한 생산이 시작하기 전부터 관련 주식의 이동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상 철강주들은 혁신을 통한 성장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파이프 또는 건자재 부문에 매출이 치우쳐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TCC 스틸은 전기차와 관련된 철강 제품 생산을 주로 하고 있고 그렇기에 꾸준한 협상을 통해 앞으로도 성장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TCC 스틸의 최근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TCC 스틸은 2019년부터 특별할 만한 실적 증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20% 수준의 매출 증가와 함께 엄청난 영업이익의 확대가 일어났습니다. ROE도 마찬가지로 크게 뛰어올랐습니다. 이는 급변하는 철강업계에 발맞춰 TCC 스틸이 사업구조를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고 이 같은 기조는 올해도 이어져 매출 증가 및 영업 증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철 기업은 갑자기 매출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기 쉽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시에 증가한다는 것은 기업의 가격 협상력이 뛰어남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가격 협상력이 뛰어나지 못할 경우 매출은 증가해도 영업이익은 거의 증가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TCC 스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여러 기업을 살펴볼 때 가장 무난한 방법은 탑다운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어깨가 좋을 경우 어깨에 속한 대부분의 기업 주가는 우상향할 것이고 큰 고민 없이 뛰어난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TCC 스틸 같은 경우는 바텀업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자체 역량에 보다 많은 관심을 쏟는 방식이며 상당한 리스크를 수반합니다. 그렇기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떤 방식이 자신에게 적합한지 생각해 보시고 합리적인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